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때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 우리가 복습 첫 번째 시간에 어휘를 복습했고요. 자, 두 번째 시간에는 문법을 복습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읽기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기 첫 번째 보겠습니다. 1번, 이 글의 중심 생각은 무엇입니까? 자, 중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 글을 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나라에 와서 적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기심입니다. 문화도 언어도 모르는 외국에 나가면 겁이 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호기심으로 다가서면 상황이 바뀝니다. 모르면 어때? 배우면 되지? 라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 낯선 환경을 알아보려고 노력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국 생활에 익숙해지고 처음에는 안 보인 기회도 잡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은요, 중심 생각을 고를 때는 중요한 중심 어휘는 대부분이 맨 끝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건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요. 다른 나라 갔을 때 호기심을 갖고 접근을 하면 어떤다? 적응하기가 쉽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자,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는 그 나라에 가서 배우는 게 좋다. 자, 이런 표현이 앞과 뒤에 있나요? 자, 없는 것 같고요. 다른 나라에 이주해서 사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다. 고요. 다른 나라에서 적응이 어려울 때는 지름길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의 생활이 겁이 나지만 호기심을 가지면 적응을 잘할 수 있다. 자, 다른 나라에 가면 어떻죠? 겁이 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호기심이 있으면 잘 적응할 수 있다. 자, 정답 있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인데요. 자, 우리가 일단은 빈칸을 보면서 앞뒤 문장에서 힌트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문을 읽겠습니다.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기대 수명은 과거보다 크게 늘어났지만 현대인들은 여전히 여러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암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은 현대인들이 자주 걸리는 병으로 흔히 땡땡이라고 불린다. 이는 이들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암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병이다. 암의 원인으로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흡연, 음주,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역시 기름진 식사, 탄수화물과 소금의 과도한 섭취,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 등과 관계가 있다. 이들 질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되 무엇을 권하고 있다. 즉,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골고루 알맞게 해야 한다.
물은 충분히 섭취하되 술이나 담배는 제한하는 것이 좋다. 운동의 경우 일주일에 3일 이상 꾸준히 해야 한다. 가령 하루에 만보 걷기 운동은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뭔지 잘 모르죠. 자, 그러면 빈칸의 문장의 앞뒤 문장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첫 번째 빈칸에 여러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암이나 고혈압, 당뇨, 현대인들이 자주 걸리는 병이 이거다. 이거는 뒤에 잘못된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있는 병이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불치병은요, 고칠 수 글씨가 좀 없는 병. 이걸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생활 습관과 관련되는 것은 결국은 생활 습관병이겠죠. 그래서 3번과 4번 중에 있겠고요. 자, 전문가들은 뭐뭐라고 한다. 적절한 치료를 하되 앞에는 인정, 뒤에 무엇을 하라고 해요?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골고루 하고 운동도 하고 뭘래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걸까요? 습관을 바꾸는 걸까요? 그죠?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일주일에 3번 운동하기, 이거는 어떻다? 습관을 바꿔야 된다. 스트레스 줄이는 것은 뭐뭐 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습관을 바꾸도록 요 문장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번을 보니까요. 3번부터 5번까지는요.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지문 먼저 읽겠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우리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혼자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생겼고 1인분만 시켜도 배달이 가능해졌다. 마트에 가면 소포장된 상품도 흔히 볼 수 있다. 채소나 과일뿐만 아니라 생필품이나 가전제품 또 1인 가구에 맞춰 나오고 있다. 혼자 사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형 아파트나 소형 오피스텔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청소, 장보기, 대여, 짐 보관 등 1인 가구를 위한 서비스업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혼자 사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면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가구 형태에 맞춘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거 지원, 돌봄 서비스 등 1인 가구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 전체적으로 읽고요. 자, 비슷한 문장이 있으면 좀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지를 읽겠습니다. 최근 혼자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생겼다. 있나요? 혼자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생겼고, 네, 맞네요. 바쁜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있다. 1인 가구에 맞춰서 1인분 되고 1인분. 자,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여기 있네요. 자, 맞고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대형 아파트의 인기는 여전하다. 자, 소형 아파트, 소형 오피스텔, 중형, 대형. 이건 크다는 거예요. 여기가 소형, 작다라는 거죠. 여기 틀렸고요. 4번 마트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소포장 상품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마트에 가면 소포장 상품도 흔히 볼 수 있다. 있네요. 자, 이처럼 문장을 읽으면서 틀린 부분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읽다가 모르는 어휘가 있다고 해서 어휘 찾지 마시고요. 문장의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4번도
틀린 문장 찾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사람들은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기술을 발전시킨다. 최근 현실과 가상의 세계 그리고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어떠한 기술이 어떤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줄까? 먼저 인공지능은 음성으로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궁금한 것을 말하면 알아서 대답해준다. 예를 들어 오늘의 날씨나 일정 등을 물어보면 바로 응답한다. 또한 최근 많이 사용되는 로봇 청소기 외에 의료 분야에서도 로봇이 주목받고 있다. 실버 로봇은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식사나 샤워를 돕기도 한다. 사물 인터넷은 휴대전화 하나로 집안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로 불을 켜거나 끄고 창문을 열거나 닫을 수 있다. 가상현실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집에서도 가상현실 기기를 이용해서 가고 싶은 관광지를 가상현실 속에서 체험할 수 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거다. 이 정도 흐름만 알면 돼요. 인공지능이 어떻고 사물 인터넷이 어떻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선택지 보겠습니다. 인간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 사람들이 편리한 생활을 위해 새로운 것이 개발되고 기술이 발전된다. 맞네요. 그죠? 가상현실 기술 덕분에 실제로 가고 싶은 관광지를 갈 필요가 없게 된다. 집에서도 가상의 현실 기기를 이용해서 가고 싶은 관광지를 체험할 수 있다죠. 갈 필요가 없다. 이거는 좀 아니네요. 자, 인공지능 기술은 음성으로 날씨나 일정 등의 정보 검색을 알려준다. 네, 맞네요. 자, 사물 인터넷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집안의 여러 가지를 제어할 수 있다. 자, 여기에 있었고요. 또 사물 인터넷은 제어할 수 있다. 자, 이처럼 그냥 1, 2, 3, 4 선택지에 있는 내용과 같은 문장을 선생님처럼 밑줄 그으면서 아닌 것을 찾는 방법이 좀 훨씬 더 좋다라고 합니다. 자, 5번도 마찬가지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달에는 가족 행사가 많았다. 작년에 태어난 조카는 돌을 맞았고 시어머니도 61살이 되셔서 우리 가족은 큰 생일 잔치를 2번이나 치렀다. 남편은 이 두 생일이 한국인들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했다. 돌잔치에서는 오랜만에 친척들을 볼 수 있어서 반가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미있었던 것은 아기의 장래를 추측하는 돌잡이 행사였다. 예를 들어 아이가 실을 잡으면 장수하고 돈이나 쌀을 잡으면 부자가 되고 연필을 잡으면 공부를 잘할 거라고 추측한다. 친척들은 조카가 돈이나 연필을 잡기를 바랬다. 그런데 우리 조카는 마이크를 잡아서 모두 웃었다. 조카가 나중에 유명한 가수가 되면 좋겠다. 얼마 있다가 우리 가족은 시어머니의 환갑잔치도 치렀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자녀들, 손주들이 다 같이 부모님께 절을 올렸다. 시어머니께서는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다. 또 우리는 환갑 여행도 보내드렸는데 부모님께서 여행을 다녀오시더니 너무 좋다고 하셨다. 자, 일단은요, 전체적으로 모르는 어휘가 있어도요, 한번 읽어보고요. 이 선택지의 내용과 같은 문장을 밑줄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어머니는 자식과 손주들이 절을 받고 기분이 좋아서 눈물을 흘리셨다. 자, 자녀들, 손주들이 다 같이 부모님께 절을 올렸다. 눈물을 흘리셨다. 있네요. 맞고요.
조카는 돌잔치에서 연필을 잡아 친척들이 공부를 잘할 거라고 했다. 우리 조카는 마이크를 잡아서 모두 웃었다. 자, 여기 틀렸네요. 자, 보이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다녀오신 환갑 여행이 만족스럽다고 하셨다. 부모님께서는 너무 좋다고 하셨다. 만족스럽다고 하셨다. 단어는 바뀌었지만 맞고요. 이 사람은 지난달 조카의 돌잔치와 시어머니 환갑잔치에 같이 있었다. 자, 두 개의 생일이 있었는데요. 두 개의 생일, 조카의 돌잔치, 시어머니 60살 생일 있었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맞는 걸 고르고 틀린 걸 찾으면 답이 훨씬 더 잘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6번과 7번 문제 묶어서 나온 문제네요. 자, 첫 번째는 기억에 들어갈, 여기가 기억이네요.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대부분의 일을 해결할 수 있지만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문제도 크다. 먼저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중독에 빠질 수 있다. 스마트폰이 없을 때 불안해서 일을 할 수 없다면 중독이다. 스마트폰으로만 대화를 하니 당연히 이웃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대화가 단절될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해킹을 당할 경우 어떤 뭐뭐라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사생활이 노출되어 한 개인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무리 유용한 것도 관리에 소홀하다면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자, 그럼 기억에 들어갈 만요.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해킹을 당하게 되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길까요?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해킹당하면 내 휴대폰 안에 있는 정보가 밖으로 나간다. 결국은 개인 정보가 유출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7번도 마찬가지예요. 위굴의 중심 생각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것 찾는데요. 자, 중심 생각은 대부분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우리가 끝부분 혹은 앞부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아무리 유용한 것도 관리에 소홀하다면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중심 생각일 거예요. 그럼 이것과 가장 비슷한 문장을 1, 2, 3, 4번에서 고르면 되겠죠. 그러면 자, 있네요. 스마트폰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도 생기므로 관리를 잘해야 된다. 관리를 소홀하면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자, 이런 문장을 찾을 수 있다. 반대의 뜻으로 썼습니다만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8번과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데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영릉은 조선 왕릉 중 최초로 왕과 왕비가 함께 묻힌 곳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왕릉을 둘러보았다. 왕이 살아 있을 때는 궁궐에 있고 죽고 나면 왕릉에 묻힙니다. 참고로 왕의 영혼을 모시는 곳은 종묘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왕은 절대적인 존재였지요. 그러니까 궁궐만큼 왕릉을 잘 만들고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큰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왕릉의 위치를 어디로 할지, 주변에 물과 산이 있는지, 왕릉의 모양과 방향은 어떻게 할지, 무슨 나무를 심고 어떤 조각상을 둘지 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던 거지요. 왕릉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으니까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땡땡을 알 것 같았다. 조선 왕릉은 그 시대의 전통, 정치, 건축, 예술, 조경,
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역사적인 곳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자, 중간에 있는 따옴표의 말은 문화 해설사가 한 말이겠지요. 자,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1번 조선의 모든 왕은 왕비와 같이 묻힌다. 최초로 왕과 왕비가 묻힌 곳이다. 모든 요분이 틀렸지요. 자, 두 번째 조선시대에서는 왕릉도 궁궐처럼 중요하게 여겼다. 살아있을 때는 궁궐에 있고 죽고 나면 왕릉에 묻힙니다. 참고로 왕의 영혼을 모시는 곳은 종묘입니다. 자, 이것처럼 지금요 어떻다 그랬죠? 조선시대 왕릉도 옛날에 살아있을 때는 궁궐 어디 있죠? 죽고 나면 왕릉에 묻힌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 네, 맞습니다. 영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되었다. 여기죠. 어디 볼까요? 세계 지정되었다. 기다리고 있다는 건 아직 안 됐다. 여기 들렸고요. 자, 조선시대에는 왕릉의 모양과 방향을 정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 왕릉의 모양과 방향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했다 했죠. 사람이 있었다란 말은 이 문장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9번에 보니까요.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여기 기억에 들어갈 것은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땡땡을 알 것 같다. 자신감, 이유, 변화, 현실 뭘까요? 그렇죠. 왜 그런지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유를 나타낸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읽기 문제를 좀 간단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같은 방법을 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읽기 문제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